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이야기를 담당하고 싶은 못돼 인생입니다. 담당하고 싶은데 잘 안되죠? 올해는 잘 되길 바라봅니다. 자, 벌써 2020년 원더키드의 해가 밝은 지도 3주가 넘었죠. 새해가 되면 기업들에는 뉴페이스가 생깁니다. 바로 작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한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하는 건데요. 다들 그룹사 교육 중이라 원래는 아직 만날 때가 아니지만 우연히 신입사원 교육 중인 친구를 만나게 돼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와, 요즘은 신입사원들 스펙이 정말 좋더라고요 라고 놀랄 줄 알았죠. 회사 생활 원데이 투데이 한 것도 아니고 매년 스펙은 더 좋아지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놀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취업은 매년 더 어려워지기만 할까요?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들이 악질이라 일부러 사람을 안 뽑아서?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날이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은 얼굴 드러내고 썰을 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도 직장인이라서 슈카님이나 돌디님 같은 경우를 보면 회사에서 유튜브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나 이 영상이 조회수가 많아지면 블러 처리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소규모 채널도 아니고 미세 채널이지만 혹시나 나중에 아는 사람이 볼까 봐서요. 지금까지 신입사원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를 종합하면 요즘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특히 문과라면 초능력자 같아요.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금융권에서 인기 있는 모 은행 신입 중 95%가 스카이고 그 외 대학은 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취업난의 이유를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문과는 스카이, 공대에도 인서울은 나와야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취업난은 일어나고 있는데 취업난의 원인이 정말로 경제가 안 좋아서라는 이유 단 하나뿐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 현재 취업난의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saturation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영어죠. 영어 쓰기 싫은데 이 단어만큼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기 좋은 단어가 없어서 어쩔 수 없고요. 이런 단어 쓰면 우리 백종원 선생님 말 맞다나 있어 보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포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영어로 saturation이라고 쓴 이유는 saturation은 단순히 포화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급격한 변화가 있던 과거에 비해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변화가 더뎌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포화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즉 과도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의 시점을 세츄레이션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걸 쉽게 예를 들자면 배가 고파서 밥을 막 먹다가 배가 꽉 차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포화가 아니라 세츄레이션 상태에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상태에 있는 이유는 자본 투하 효용 때문인데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있어 보이는 단어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죠? 대충 3만 달러라고 하죠. 새마을운동 시작하던 1960년대 초반 대비 25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분이 아직 60세가 안 되었으니까 대충 잡아도 60년 만에 국민소득이 250배가 증가한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급격한 소득 증가가 원인이 돼서 자본 투하 효용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경제를 세츄레이션 상태로 만든 거거든요. 국민소득이 1000달러라면 대충 100만원쯤 됩니다. 국민소득이 1000달러이던 시점에 기업체가 기업을 키우고 싶든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100만원짜리 인재를 뽑아서 200만원어치 일을 시키면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지도 않고 노동자가 교육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1년에 200만원어치 일을 시키기는 쉽고 200만원어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쉬워요. 그런데 우리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2012년에 넘었는데 2만 달러면 대략 2천만원이 좀 넘죠. 이 시점에서 기업체가 기업을 키우려거나 혹은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최소한 2천만원짜리 인재를 뽑아서 3천만원어치 일을 시켜야 기업이 망하지 않는데 3천만원어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흔하지가 않아요. 이에 관해 부연 설명하자면 3천만원이라는 돈은 쉬는 날을 빼고 매일 10만원씩 벌어야 하며 하루에 10시간씩 일한다는 가정하에 1시간에 만원, 6분에 1000원씩 가치 창출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일을 상대방에게 맡겼을 때
6분에 1,000원씩 돈을 줄 수 있다면 그 일은 3천만 원 이상의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을 시키고 3천만 원을 주면 회사가 망하겠죠. 시킨 일보다 많은 돈을 주니까 적자를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봉이 되는 회사에 취업할 능력을 갖추기 힘들고, 그렇게 가치 창출의 고부가가치인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많지가 않죠. 우리나라 가계소득 평균치는 실제로는 대충 440만 원 정도 됩니다. 맞벌이를 가정해서 부부가 각각 220만 원씩 받아서 세금 떼고 200씩 해서 400을 벌어와서 인터넷이랑 폰값을 내면 360이 되고, 식비와 교통비 제하면 280이 남고, 자녀 교육과 저축을 좀 하면 없는 게 세계 경제 12대 경제대국의 삶입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생지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정도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 상위 5% 안에 드는 삶이죠. 사실 대기업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기업체도 돈 더 벌고 싶고 사업 더 벌리고 싶은데 3천만 원 줘도 손해보지 않을 인재라는 것이 애초에 드물기도 하거니와, 혹시 그 사람을 뽑았다고 해도 사업을 확장할 구석이 별로 없어요. 3천만 원을 주면서도 확장할 수 있는 사업군도 흔한 게 아니라서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 차, 반도체, 조선의 핸드폰까지 전 세계를 다 주름 잡아도 결국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걸 두고 지식경제의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지식경제를 먹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밀가루를 빻고 누군가는 닭을 잡아야 하며, 누구는 쓰레기 치우고 누구는 노가다를 해야 경제가 굴러갑니다. 단지 밀가루 빻는 사람과 닭을 잡는 사람,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고 노가다를 하는 모두가 지식경제라는 국가적 명제 때문에 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사실 안타까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왜 취업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지 경제적 그리고 산업 발전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애쓰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 힘내세요. 취업이 어려운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와, 동작구만. 뭐 갈 때 가더라도 내 정도는 괜찮잖아. 응?